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청권에도 많은 눈이 내렸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30대가 넘는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강력한 한파까지 다시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출근길 교통 안전과 농작물, 시설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나들목 인근 차량 수십여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에 멈춰 서거나 견인차에 끌려오는 등 도로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낮 3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 추돌했습니다. 특히 같은 도로에서 비슷한 사고가 속출하면서 차량 35대가 부딪히고 8명이 다쳤으며 사고 여파로 2시간 가까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눈이 조금 내렸었어요. 눈이 길에 살짝 얼어가지고 그 차가 미끄러지면서 추돌을 한 것 같은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어젯밤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출근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눈이 내려 도심에서는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출근 시간이 늦어질까 봐 30분 정도 일찍 나왔는데 다행히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그냥. 오후 들어 눈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이번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을 비롯한 계룡과 서천 등 충남 8개 시군에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예보된 가운데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기온도 0도 안팎으로 춥겠고 모레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진 뒤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차츰 잦아들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확산세가 다시 폭발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둘러싸고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음악학원. 지난 주말 이 학원의 40대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를 전후해 수강생인 초등학생 3명도 감염됐습니다. 확진된 수강생 가운데 1명은 앞서 일가족 감염이 있었던 정부 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자녀였습니다. 방역당국은 40대 학원 강사가 확진 일주일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른바 조용한 전파를 통해 연쇄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 167번이나 세종 165번이 관련이 있어서 이제 가족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하고 있어요. 비교적 잠잠하던 세종에서 학원발 감염이 번지면서 인접한 유치원과 학교 10곳에 방과 후와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세종시내 학원과 교습소 940여 곳에 휴원을 권고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적인 모임이나 외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천안에서는 우체국 직원과 보험 설계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우체국이 일시 폐쇄됐고 종사자와 입소자가 감염된 요양시설은 한 개 층이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지역사회 확산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한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간 영업금지와 관련해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대전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연장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지만 지역에서의 산발 감염이 여전한 데다 집단 감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감염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천안입니다. 충청권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선 천안이 중요한데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집중 취재 고병건 기자입니다.
천안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 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 지난달 24일부터 운영됐는데 전국 최초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천안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인구 65만여 명인 천안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10명을 넘겼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수가 123명으로 충남 평균인 89명보다 훨씬 많고 대전의 2배, 세종의 3배 가까운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주변 5개 시도로 폭발적으로 확산한 이른바 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한 감염을 시작으로 광복절 연휴를 지나면서 수도권 교회발 연쇄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이 확진돼 시설 폐쇄로 이어지는가 하면 방역 사각지대인 사우나와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터져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뒤에도 병천면 외국인 식료품 마트에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연결고리 상당수가 천안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망이 발달해 인구 이동이 활발하고 특히 도시와 농촌 등 지역적 특성이 혼재돼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도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안의 확산세가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충청권 전체의 불안을 키운다는 점입니다. 방역을 잘 따라주는 여가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일평균 검사 건수를 전달 대비 3.5배까지 끌어올린 천안시는 이른바 N차 대유행의 관문이 되지 않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충남도와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추진단을 꾸리는 등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과 수급 현황 점검, 접종센터 운영과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관리하는 실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세종시도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합동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각급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코앞이지만 코로나19로 1년 가까이 힘겨운 나날을 보낸 화훼 농가들은 대목 같지 않은데요. 판로가 사라지고 난방비 부담까지 크게 늘면서 2중, 3중고에 시달리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의 한 화훼 농가, 활짝 만개한 국화에 수확의 기쁨이 한창이어야 할 농민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계속된 추위로 난방비가 20% 이상 올라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판로는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낙찰해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면 우리가 운임이나 박스 보조금 같은 걸 다 물어내야 돼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꽃 가격까지 뚝 떨어져 국화 포도 품종의 경우 1년 만에 가격이 21% 하락했고 보라미 품종은 절반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화훼류 수출액도 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45%나 줄었습니다. 화훼 산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도는 각종 회의나 공식 행사 시 꽃이나 화분을 주문하는 등 이른바 착한 소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에서도 실구에서 이런 그 꽃을 선물하고 꽃을 그 장식하는 것을 1차적으로 벌이겠고요. 이런 모든 그 도민들 사이에 선물을 꽃으로 한번 하는 그 운동을 벌이겠다. 충남도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신시장 개척 등 올해 화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도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종보와 공주보 등 금강 3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민관 합의기구가 제시한 대로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는데 환경단체가 요구했던 해체 시기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해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에 설치된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
설치 이후 수질과 강의 생태계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목소리가 계속됐고 결국 정부가 이들 3개보에 대해 해체 쪽으로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의결을 거쳐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긴 채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해 제출했던 의견과 같은 결론입니다. 강의 자연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려면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 3년 이상 수문을 열었더니 물 흐름이 개선돼 녹조가 줄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시 털을 잡는 등 자연성 회복이 확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정 총리의 발언대로 해체 시기는 추후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세종보는 오염물질 저감 노력과 함께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고 공주보는 해체를 둘러싼 지역 갈등 해소 노력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더해졌습니다. 해체 시기와 기한이 없는 처리 방안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게 명시되지 않으면 해체는 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해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한편 상시 개방이 확정된 백제보는 주변 농민들의 거센 반대 움직임을 고려해 물 이용 대책 마련과 함께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에 이어 2번째로 집값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가 지난해 거래된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값 약 8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세종은 4억 3,470만 원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체 측은 세종시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난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이 비싼 도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1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대전 효지도사협회 100만 원, 주식회사 해섬 100만 원,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 일동 355만 3천 원, 본문식품 100만 원, 서천군 해성공립어린이집 30만 1천 원, 유경식품 30만 원, 세종중앙신협 본점 1,170만 원, 세종중앙신협 홍종용 100만 원, 주식회사 ES테크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천안역으로 들어오던 무궁화호 열차의 창가 유리창 2장이 갑자기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이중 유리 중 바깥 유리만 파손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원인 파악을 위해 해당 열차가 천안역에 20분가량 정차하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철도는 선로에 있던 자갈이 열차로 튀어올라 유리창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업과 대규모 수출 계약 등을 허위로 홍보해 8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은 임동표 MBG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임 전 대표가 제기한 상고를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은 1심의 징역 15년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도록 500억 원이던 벌금을 5억 원으로 법인에 대한 벌금 역시 5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크게 줄여줬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여권 발급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조폐공사가 여권 제작 업무를 한시적 업무라고 주장하며 여권 발급원 40여 명을 계약기간 2년 미만의 일용직으로 반복 계약해 고용하는 편법을 써왔다며 지난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만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대전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여당의 폭정이라고 규정한 뒤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당 측은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대전 일원에 내걸면서 정부 여당의 폭정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